로테이트 명령어입니다. 로테이트는 내가 지정한 사물을 회전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로테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무작위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작위로 한번 그려보시죠. 이제 로테이트 명령어입니다. 로테이트.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위에 이렇게 읽어보면 포지티브 앵글, 즉 플러스 방향이 카운터 클럭와이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마이너스. 이해되시죠? 지금 이쪽이 시계 방향이죠. 이게 잘 안 잡히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른손을 이렇게 쥐어 보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쥐어 보면 손가락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이게 반시계 방향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쥐어 보세요. 그러면 반시계 방향을 금방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원점을 여기다 잡으면 요만큼 올라가게 돼요. 각도가 요만큼 체크돼요. 근데 원점을 여기다 잡으면 이렇게 체크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일단 선택하고 엔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클릭하고 45도. 45도라고 하면 절대각도 45도가 아니고 현재 이 오브젝트가 지닌 각도에서 45도를 더 회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자, 이번엔 기준점을 이쪽으로 잡아봤습니다. 원래 0도가 여기라 그랬어요. 그럼 이만큼의 각도겠지만 다행인 건 뭐예요? 현재 지금 기울어진 이 각도에서 이렇게 더 가란 뜻이 되는 거예요. 45도. 그러면 현재 내가 지정한 각도에서 45도 더 움직이겠죠. 이게 로테이트입니다. 자, 로테이트에는 좀 재미난 기능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카피 기능입니다. 복사 기능이에요. 카피 90도. 그럼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카피 180도. 그러면 중심선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이 과제물을 제가 지금부터 그릴 건데 한번 보세요. 자,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옵셋 20mm 150mm 그 다음 50mm. 자, 요렇게는 자,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필렛이나 트림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옵셋 5mm. 자, 5mm를 띄우면 자, 중심선 선정리까지는 끝났습니다. 자, 또 하나 옵셋 10mm. 자, 선이 이렇게 10mm가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려워했던 게 뭐예요? 여기서 18mm 간 다음에 사선을 그리는 게 어려웠죠. 그죠? 자, 보세요. 옵셋 18. 그 다음 트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선이 이렇게 가야죠.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점을 기준으로 몇 도? 10도.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10도. 다시요. 선택하고. 자,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반시계 방향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도. 클릭하고 마이너스 10도. 나머지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네. 원래 얘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그려야만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많이 그려봤을 거예요. 그죠? 이 과제물 같은 경우가 이제 로테이트를 이용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중심선만 그려볼 겁니다. 얘는 요 중심선만 그려보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 51도.
로테이트, 카피 51도. 자, 트림으로 자르고, 여기서 다시 49도. 로테이트, 카피 49도.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X라인을 이용해서 물론 그리셔도 돼요. 그런데 로테이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값만 가지고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을 제가 모델링을 그려볼 건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각도인 거죠. 각도. 그죠? 자, 보세요. X라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각도는 이렇게 28도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셈을 해야 돼요. 여기가 62도라고 셈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로테이트를 이용하면 카피 마이너스 28도. 자, 트림. 그러면 각도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치수 그대로 보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서클. 자, 그 다음에 서클 33.6 다시 서클 38.4 자,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6.4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 다시 옵셋 6.4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일치죠. 그 다음 트림으로 조금 끊어주고 나머지 필렛 남는 부위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아래로 옵셋 45mm 106mm 자, 이렇게 된 거죠. 맨 아래에. 자, 그 다음 옵셋 84mm 서클 반지름 5mm 다시 반지름 10mm 옵셋 10mm 필렛 자, 속성 맞추고요. 옵셋 5mm 자, 나머지 트림이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끝내기 전에 얘를 트림하기 전에 먼저 로테이트 로테이트 원의 중심점에서 카피 47도 옵셋 10mm 다시요. 자, 이렇게 몇 도죠? 자, 다시 보세요. 여기가 0도죠. 여기가 47도죠.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요? 여기가 몇 도일까요? 47도인가요? 아니죠. 보세요. 180에 47을 빼니까 133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로테이트 배웠잖아요. 로테이트 클릭하고 카피 마이너스 47도 옵셋 10mm 자, 이제 이렇게 놓으면 나머지 트림 할 수 있는 거죠. 자, 선 정리하고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옵셋 10mm 아니 5mm 여기도 트림 응? 여기 안 지웠네. 자, 필렛 그죠? 자, 트림하고 이렇게 필렛 하셔도 돼요. 여길 트림으로 대충 끊고 필렛 남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위쪽에서 옵셋 10mm 71mm 서클 반지름 5mm 다시 반지름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여기 라인을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선 정리하기 전에 로테이트
아니, 옵셋 5mm. 자, 트림으로 그 다음 로테이트 원점 지정하고 카피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로테이트 카피 여기도 마찬가지로 10mm, 10도. 자,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이제 잘라도 되겠네요. 트림으로 자르고. 선 정리 다 됐죠? 자, 트림으로 조금만 끊어 봅시다. 그 다음 필렛. 자, 옵셋 45mm. 역시 속성 맞추기 하고요. 필렛 반지름 10mm. 네. 이 아랫부분만 그리면 끝나겠군요. 그죠? 자, 어떤가요? 로테이트를 활용하니까 각도 계산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죠?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상대 극좌표랑 상대 좌표 하면서 나중엔 잘 안 쓸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세요. 라고. 지금처럼 쓰기 때문에 좌표 쓰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좌표를 안 쓰는 이유가 첫 번째가 폴라 트래킹이 나오니까 여기서 각도가 다 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요. 두 번째로 X라인의 앵글이나 세 번째로 로테이트를 이용하니까 상대 극좌표를 잘 안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쓰기는 써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 한번 볼까요? X라인 0도 90도 옵셋 62mm. 자, 트림으로 끊고요. 그 다음 옵셋 30mm. 그 다음 39mm. 그 다음 41mm. 자, 트림으로 끊고요. 옵셋 10mm. 다시 트림으로 끊고요. 서클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2.5mm. 자, 여기가 65도죠? 근데 플러스 방향이네요. 로테이트 카피 65도. 그 다음 트림으로 다시 한번 트림으로.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가 어려웠죠. 그죠?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 방법이 CAT 2급 풀 때 이렇게 풀어요. 지금 각도가 여기 나와 있죠. 로테이트. 자, 이 방향은 플러스 방향입니다. 카피 101도. 그 다음 다시 여기서 37도죠. 플러스 방향이네요. 로테이트 37도. 아이고, 다시 로테이트 카피 37도. 서클 반지름 10mm. 트림으로 자르면, 자, 여기 모양 잡힌 거 보이시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길이는 모른다는 거죠. 그죠? 여기만 아는 거죠. 이동하기. 이렇게요. 여기 값이 달라진 거 보이시죠? 여기 나머지는 필렛. 아이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각도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각도를 그대로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이게 보통 CAT 2급 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로테이트의 레퍼런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이 레퍼런스 로테이트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번에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자, 라인 몇 도인지는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45도로 맞추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45도. 여지껏은 어땠나요? 현재 각도에서 여기서 몇 도 더 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절대 각도로 맞추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게 로테이트인데 먼저 볼까요? 일단은 제가 30도로 아니 45도로 선을 맞춰 봤습니다. 얘를 0도로 바꿀 거예요. 로테이트. 그 다음에 레퍼런스. 현재 참조할 만한 각도가 뭐냐 이거죠. 현재 각도가 45도죠. 그러니까 45도 그리고 엔터. 내가 바꿀 각도 0도. 그러면 이렇게 절대 각도로 바꾸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45도나 30도로 선을 그리신 다음에 그리고 레퍼런스를 한번 바꿔보시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현재 각도 45도, 내가 바꿀 각도 0도. 그러면 이와 같이 0도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로테이트. 제가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도죠? 이만큼의 각도가 필요한 겁니다. 얼마일까요? 셈이 안 되죠. 215도 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쓰냐면 이 레퍼런스를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원점과 반대점. 여기가 원점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점을 클릭하면 여기가 0도니까 이만큼의 각도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같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0도 엔터. 그러면 각도가 맞춰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일단 요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번 경우는 아예 각도를 모르는 거죠. 자,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원점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자, 0도. 그럼 0도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이에요. 드래그. 그럼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 캐드에서 드랍. 그러면 이렇게 캐드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0,0 엔터. 그 다음 엔터, 엔터.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옵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특별히 다른 거 입력할 필요 없고 그냥 엔터만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불러와 보시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서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파일들을, 이런 서류들을 조금 봅니다. 여기 보시면 주소가 나오죠? 여기 주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예요. 면적. 내가 지금 개발하고자 할 집원의 면적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지목이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시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해서 7층 이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미만 그러면 6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1종 주거지역이 있고 2종 주거지역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1종 주거지역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정말 여긴 사람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2종 주거지역이면 슈퍼도 있을 수 있고 간단한 우리 생필품을 사는 뭐 이런 그런 가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데가 2종입니다. 1종 주거지역엔 아예 상업시설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군사시설 아니고 농지 아니고 산림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죠. 하천도 아니고 문화재도 아니고, 그죠? 만약에 여기에 체크가 돼 허가구역이나 뭐 문화재나 뭐 이런 게 체크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개발에 제한을 받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구역이 여긴 거죠. 지금 보시면 88-6대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죠? 88-6번 지번입니다. 옛날 지번이죠. 요즘 지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번이라는 건 뭐예요? 주소를 뜻합니다. 땅의 번호. 그러니까 주소를 뜻해요. 그리고 대라는 말은 대지란 뜻입니다. 대지는 지번이 있는 땅. 이해되시나요? 지번이 있는 땅을 통틀어서 대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도라고 써 있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도로요. 도로. 도로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집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적어놨습니다. 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전이라는 건 밭전자죠. 그래서 밭을 뜻합니다. 답은 네. 그러니까 쌀이죠.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걸 답이라고 합니다. 과는 과수원, 목은 목장지,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 학은 학교용지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9-5 천이라고 돼 있죠. 이건 하천입니다. 그럼 여기 99-4 잡이라고 써 있잖아요. 얘는 뭘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로가 있고 하천이 이렇게 똑같이 맞붙어 있나요? 천이 올라갈 수는 없죠. 당연히 하천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하천과 도로 사이에 비탈면이 생기네요. 그죠? 네, 여기가 비탈면입니다. 이거 비탈면이에요. 근데 비탈면은 뭔가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잡종지라고 부릅니다. 쓸 수 있는 땅은 아닌데 그냥 어쨌든 땅은 있어요. 근데 쓸 수 있는 땅은 아니란 뜻이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으시면 되고, 또 하나 여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방위요. 동서남북. 동서남북이 빠졌습니다. 암묵적으로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동서 남북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늘 따지는 게 뭐예요? 일조권이라는 거죠. 일조권은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이렇게 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여기만 따지는 겁니다. 북쪽이요. 이해되셨나요? 네, 북쪽만 일조권을 따지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 그려야 되겠죠. 그죠? 자, 라인. 자, 일부러 커서의 색상을 바꿨습니다. 보이시라고. 자, 보이시죠? 이렇게 이 선의 중간이 되는 지점을 대략 클릭해서 길게 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라인. 자, 다시 한번 또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이런 식으로 선을 길게 만드시면 돼요.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선을 만들어 보시죠. 선을 따 보시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우냐면 여기가 테두리예요. 얘가 테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테두리가 오브젝트입니다. 여기는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리본 메뉴 싹 바뀐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삭제.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내가 선택한 지번의 대지를 이렇게 캡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또 있는데, 자, 우리 게시물에 보면 여기 이론 수업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방위 그리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위 표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을 이제 그려야 됩니다. 그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서클, 반지름 10mm. 자, 라인. 이렇게요. 자, 얘는 조인해 버리면 돼요. 조인. 자, 트림으로 다시 끊고, 라인. 얘는 P라인을, 이거를 같이 조인해 놔야 되겠군요. 일반 라인으로 들어가네요. 자, 조인. 자, 그 다음에 선굵기. 자, 트림. 다시 라인. 굵어진 선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반지름 10mm, 라인. 이렇게 쿼드란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작업합니다. 옵셋 5mm. 자, 여기는 2.5mm. 자, 필렛. 자, 원래는 여기에 해치라는 명령을 이용합니다. 해치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상을 칠해주면 돼요. 아직 우리는 해치 안 배웠으니까 넘어갑니다. 다시 볼까요? 반지름 10mm. 이번엔 각도를 15도로 바꿔볼까요? 라인. 다시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역시 해치로. 자, 여러 가지 방위 표시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죠. 자, 로테이트. 지금 이 각도는 전혀 모르죠. 그잖아요. 그죠?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기준점과 그 반대점 클릭하고 0도. 그러면 내가 그려야 할 대지, 그 다음 북쪽 방향. 이해되셨나요? 실무에서 이렇게 설계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죠. 천 있고 잡종지 있고 도로 있고 여기 북쪽 방위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요. 이쪽이 북쪽입니다. 자, 이렇게 일조권 산출식 나왔고, 자, 어떤가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테이트의 레퍼런스만 잘 써도
충분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과제물을 제가 빠르게 풀어볼 겁니다. 아주 빠르게 풀 건데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X라인 선을 바꾸고 X라인 0도, 90도, 45도. 자, 각도는 바꾸고 옵셋 70, 40 적당히 선을 그리고 옵셋 40. 자,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자, 카피 어레이 4개 이렇게 적당히 4개. 자, 5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옵셋 30 라인. 자, 정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옵셋 20 서클 반지름 10. 자, 트림. 자, 옵셋 5mm. 자, 라인 선 연장할 거 연장하고, 얘는 중심선이죠.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면이에요. 자, 그러면 평면도 볼까요? 자, 중간선이 이렇게 지나갔고 여기고 여기고, 그래서 트림으로 자르니까 이런 모양. 이때 여기 쿼드란트가,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갔고 다시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가 은선.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선 옵셋 5mm 선 연장하고요. 속성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가 실선하고 은선하고 겹쳤죠. 그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겹쳤단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은선이 더 굵을까요? 실선이 더 굵을까요? 실선이 더 굵죠. 그러니까 은선 생략.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 은선 생략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생겼네요. 트림. 이때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다시 한번 중심선이죠. 자, 랭슨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랭슨이라는 명령어에 델타를 이용하면 이렇게 선의 종이를,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명령어를 여기 있네요. 랭슨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안 배운 거죠. 랭슨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선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라인, 랭슨, 그럼 여기 델타라는 값 있죠.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뜻합니다. 5mm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클릭할 때마다 5mm씩 가장 가까운 쪽이 늘어납니다. 만약에 제가 얘를 마이너스 10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10mm씩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선 같은 경우 우리가 딱 맞게 그려놓고 랭슨 델타 5mm 그리고 한 번씩 클릭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제는 랭슨의 델타를 쓰시면 돼요. 옵셋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자, 6번입니다. 옵셋 10mm, 20mm. 자, 라인, 아니
옵셋 10mm. 자, 필렛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피. 자, 선을 지워 놓고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옵셋 10mm. 자, 라인 자, 여기까지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요. 다시 카피 여기까지요. 필렛 반지름 10mm. 다시 라인 아니 옵셋 10mm. 필렛 반지름 0. 네,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옵셋 10mm. 자, 얘는 은선. 옵셋 30mm. 자, 옵셋 10mm. 자, 이렇게요. 10mm 짜리만 따로 하나 그리고 20mm 짜리 이렇게 따로 그리고 트림으로 지우고 여기 선 그리고 이게 정면. 옵셋 10mm. 역시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라인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 자, 이렇게 생겼고요. 옵셋 10mm 20mm 필렛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겼네요. 옵셋 30mm 10mm 필렛 옵셋 10mm 20mm 필렛 그 다음 라인 옵셋 10mm 선 연장하고요. 자, 여기 있는 요선은 중심선이고요. 자, 랭슨 델타 그 다음 여기 있는 여기 두 개의 선은 은선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옵셋 20mm 여기까지네요. 라인 선이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자, 카피 자, 이렇게요. 그러면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이런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라인 이 부분이죠. 이렇게 은선이 들어가고요. 옵셋 10mm 옵셋 20mm 자, 필렛으로 자, 그 다음 라인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10mm 자, 원을 기준으로 해서 트림하고 그 다음 랭슨 델타 5mm 자,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카피 여기까지 트림 그리고 라인 이게 바로 평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자,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라인 이렇게 내려오는데 높이가 여기에요. 그 다음 옵셋 10mm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얘도 매치 프로퍼티스, 얘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라인, 이렇게 은선이 또 들어가고요. 옵셋 10mm, 대각선으로, 자, 매치 프로퍼티스.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4개 이해되시나요?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옵셋 70, 40, 트림, 다시 한번 40, 필렛, 자, 트림, 자, 그 다음에 카피, 다시 한번 카피, 앞에서 보면, 자, 10mm,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겠군요. 자, 그 다음 위에서 보면 옵셋 10mm, 자, 필렛, 그 다음 옵셋 10mm, 자, 라인, 자,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옵셋 20, 자, 서클, 반지름 10mm, 자, 선 연장하고 중심선 잡아주고, 자, 랭슨 델타 5mm, 라인, 랭슨 델타 5mm.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는 은선. 다시, 자, 이렇게 은선이 지나가겠고요. 자, 옵셋 10mm, 다시 10mm. 이때 얘는 은선입니다. 은선으로 이렇게 보이겠고요. 다시 옵셋 10mm. 자, 여기는 안 보이겠군요. 이런 식으로 보이겠네요. 요 선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얘는 누구냐면 얘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 옵셋 10mm, 자, 라인, 대각선으로 잘라야 되겠네요. 자, 옵셋 10mm, 선 연장하고요. 얘가 은선입니다. 바로 이 높이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 옵셋 10mm, 자, 필렛, 자, 트림으로 끊고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은선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은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 더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위에서 볼까요? 옵셋 10mm,
자, 라인. 아니죠. 옵셋 10mm. 여기죠. 이렇게 생겼군요. 앞쪽에 10mm.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 다음 옵셋 30mm. 자, 반지름 10mm. 중심선으로 바꾸고요. 랭스는 델타 5mm.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고 여기고,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랭스는 델타 5mm. 이렇게요. 자요, 여기입니다.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 랭스는 델타 5mm.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 옵셋 20mm, 30mm, 라인, 다시 라인, 필렛. 자, 이때 요 사선 있죠? 요 사선. 그죠? 얘를 어떻게 끊냐면 한전 브레이크를 끊는 겁니다. 한전 브레이크. 한전 브레이크가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선택하고 클릭. 이렇게요. 한전 브레이크를 끊으시면 됩니다. 이걸 라인을 다시 그리려면 어려우니까 한전 브레이크로 끊으시면 되고, 옵셋 10mm 선 연장하고,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생겼군요. 자, 옵셋 10mm, 다시 10mm, 자, 라인, 다시 10mm, 자,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시 10mm. 이런 모습으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위에를 보면 물론 선이 끝까지 연장되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옵셋 10mm, 라인, 필렛. 아니군요. 여기까지군요. 자, 이렇게 보이네요. 이때 요만큼이 은선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36번 같은 경우는 30mm입니다. 폭이 30mm예요. 이렇게 달라요. 자, 옵셋 10mm, 30mm, 자, 라인, 아니, 얘 빼고, 다시요. 네. 옵셋 10mm. 얘 같은 경우는 이 높이가 50mm입니다. 50이에요.
여기 30입니다. 좀 달라요. 자, 10mm. 그러니까 라인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 위쪽에서 20mm, 이 위쪽에서 10mm. 그래서 이렇게 사선을 그린 거고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옵셋 20. 자, 이렇게요. 중간에 30mm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옵셋 10mm. 자, 선이 이렇게 생겼네요. 자, 라인 이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생겼군요. 자요, 이렇게요. 원래는 요것만 보이는 게 정상이겠지만, 자, 이렇게요. 여기가 이렇게 은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옵셋 10mm. 네, 여기가 은선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 옵셋 20mm,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이런 모습으로 보이겠네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한번 해보시죠.